자, 2019년 5월달 기출문제 재무회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서부터. 자, 국제기준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국제기준은 이제 이 규정 중심의 회계 기준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한다. 틀렸죠? 우리 IFRS라고 하는 이 국제 회계 기준은 물론 우리 한국이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 자, 그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는데 국제 회계 기준은 이것은 원칙만 세워 놓고 알아서 해라. 여기는 이제 별도로 이 규정해 놨지. 자세하게 규정해 놨다. 그러니까 이 1번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2번은 공정가치 측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IFRS는 공정가치를 상대적으로 확대하고 있어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공정가치를 이 축소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공정가치 적용을 확대해 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석 공시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20개 넘는 나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설명할 게 많아요. 주석이 확대돼 있지. 이게 상대적으로 주석은 축소돼 있다. 가급적 본문에 표시해라. 자, 네 번째 연결 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죠. 연결 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개별 재무제표가 이제 옳은 것은 이제 4번이 옳은 거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작성 기준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이거 또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이 기존에 기출된 거 거의 뭐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1번에 보면 가지금이나 가수금도 미결산 항목이 표시될 수 있으나 아니죠. 표시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자산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자본 요걸 구분 표시해라. 잉여금도 구분해라.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원리 수준에서 좀 이렇게 해주고요. 근데 이번 이거 예전에 풀었던 문제인데 이런 것도 조금은 이제 앞으로 나오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IFRS를 위주로 낸다면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이제 기본적인 원리 수준에서 낸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출 문제가 오픈이 되면서 문제를 새로 만드는데 이제 IFRS를 중심으로 만들다 보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좀 걸러지겠지. 이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과 위상에 대한 거. 자, 재무제표 작성자가 IFRS를 적용하고 미비한 주제에 대한 회계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지. 이 개념 체계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개념 체계는 향후 새로운 우리 재개 정하는 데 검토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저기 4번에 나오는 개념 체계와 IFRS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IFRS가 우선하죠. 자, 요거는 중요한 거. 거기 4번 IFRS가 우선한다라는 말. 그 말은 잘 나올 수 있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3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게 되면 4번을 먼저 봐야죠. 자, 특수관계자 공시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특수관계자. 자, 우리 당해기업이 통상적인 대출을 받은 은행 등 금융기관은 당해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아니죠. 종속기업과 매출 거래가 없더라도 특수관계자 공시 해줘야 있지. 이게 왜냐면 우리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거래가 없더라도 그걸 표시해줘야 이 기업은 어느 기업과 이 지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석으로 특수관계자 공시해줘야 있지. 거기 4번에 자, 이 중요한 멘트는 거래가 없더라도 특수관계자 공시를 해줘야 된다. 자, 보상에 대한 거, 그거 공시해줘야죠. 그 다음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은 당연히 특수관계자지. 이게. 자, 그 다음에 5번
이 재고자산 평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뭐, 풀었던 문제 또 나오죠? 이게. 근데 뭐, 어차피 요 회에서는 뭐 또, 이거 예전 그 기출문제에서 풀었던 문제예요. 근데 다시 한번 보죠. 총평균법, 그 다음에 선입, 선출법, 피포. 빠르게 풀죠. 일단은 팔려나간 걸 매출원가, 이렇게. 남아있는 걸 기말, 재고. 자, 일단은 팔려나간 게 8,500개란 말이에요. 8,500개. 남아있는 게 거기 1,500개죠. 1,500개. 이렇게 이제 될 것이다. 이거 좀 길게 쓰죠. 자, 그러면, 거기 사가 좋은 거 다 합쳐서 2,70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3,000개, 7,000개 그러면 10,000개가 되겠지. 그래서 이것은 쭉 지워서 2,700원이 되겠다. 지금 평균 단가가 2,7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 2,29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405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선의선출법일 때는 기말에 1,500개는 6월 6일 날 구입한 3,000원으로 돼 있어요. 3,000원으로. 그래서 이것은 450만 원. 지금 이거 차액이 지금 그 45만 원 평균법이 더 작다 이거죠. 이게 선출이 더 크다. 근데 매출원가는 거꾸로 이제 이쪽이 45만 원 더 올라가 있겠지, 이게. 그래서 그 여기는 그 은재하고 은재 파는 거냐 5월 5일 날 3,000개 다 팔았고요. 요거 60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6월 6일 날 이 5,500개 요것은 그 3,000원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선의선출법. 그래서 1,650 이렇게 돼 있을 것이다. 다 합치게 되면 요거는 2,250이니까 저기하고 45만 원만큼 또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총평균법이 더 크다 이거죠. 이거 풀이법은 저번에 푸른 거와 똑같아요. 1번의 기말재고자산금액 선의선출법 적용했을 때보다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때 45만 원만큼 작다. 1번 맞고요. 매출 총이익률을 선의선출법 적용했을 때보다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크다. 자, 총평균법이 매출원가가 더 큰데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더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지. 그래서 이 5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나머지 또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저번에 푸른 거하고 똑같아요. 자, 됐고 그 다음에 6번. 자, 유동자산으로 계산될 금액은 얼마냐. 이것도 뭐 똑같은 얘기죠. 나왔던 문제예요. 거기 단기대여금 4만원, 매출액권 40만원, 선급비용 60만원, 그 다음에 선급금 5만원, 그래서 109만 원이 되겠다. 6번의 답은 3번. 이렇게 이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한번 보게 되면, 이 비용으로 계산될 금액은 얼마냐. 자, 일단은 7번은 판매 가능 재고가 얼마냐면은 이제 45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45만 원 이렇게 돼 있다. 근데 기말재고 거기 재고자산 평가 손실하고 차감전 거기 13만 원 돼 있죠. 13만 원. 근데 지금 장부수량 실사수량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감모손실은 없어요. 감모손실은 없다. 감모손실은 없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은 13만 원에다가 거기 예상 판매 가격 15만 원에서 6만 원을 빼보세요. 그 9만 원이지. 그러면 이 9만 원이면 나머지가 다 이제 이 비용으로 인식될 금액이 되겠지. 그것이 36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36만 원은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요거는 순수하게 팔려나간 것하고 평가 손실은 얼마가 되냐면은 13만 원하고 9만 원 차이 4만 원이 되겠다.
그게 36만 원에 4만 원은 평가 손실로 인한 매출원가 증가분이고 나머지 34만 원은 32만 원은 그 순수하게 팔려나간 거지. 이렇게 되겠다. 요거. 자, 그다음에 이제 8번을 한번 봐보세요. 취득원가. 자, 매입시 발생한 매입원임은 취득원가 들어가야죠. 매입시 발생 하용료 매입 가격에 가산한다.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판매시 발생한 판매 수수료 이거는 저 판관비죠. 매입 할인 리베이트는 매입원가 결제할 때 차감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9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거 다 풀었던 문제인데 이거 또 나왔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마 기출문제 이제 우리가 오픈하니까 이 문제를 또 바꿔서 내겠죠. 이때는 문제 형식으로 돌려서 내다 보니까 나왔던 문제 또 내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국가공인 시험이었는데 아무튼 오픈을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지만 요거는 9번에 일단 거기 뭐냐면은 500만 원에 해서 50을 빼가지고요. 그러면 450이지. 그 450만 원 곱하기 이게 20년이에요. 그 20년으로 일단은 20분의 1. 근데 이제 20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1년에 22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22만 5천 원 해가지고 이게 몇 년도에 팔았냐면 X4년도니까 X2년, X3년, X4년, 3년. 그 3년을 곱하게 되면은 일단 67만 5천 원이고 그 22만 5천 원에 이게 1년치인데 3개월치를 구해보면 그게 56,250원이에요. 거기까지 더하게 되면 3개월치하고 3년치 다 합치게 되면 73만 1,25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500에 이 취득을 해서 73만 1,250이라고 하는 3년 3개월치 감가상각비 요렇게 해주게 되면 이것은 426만 8,750원이다. 그리고 300만 원이라는 토지 취득원가 얘는 감가상각을 안 하니까 장부 금액이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7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당연히 요 차이나는 26만 8,750원이라고 하는 자, 이것이 손실이 발생하지. 손실 발생한다. 자, 일단 손실. 여기서 이거 빼면 손실이 되고 장부가하고 초분가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을 이게 지금 장부가지. 장부가 그다음에 요게 초분가 이렇게. 그래서 이 차이 나는 요 금액이 손실 금액이 되겠다. 그 손실이 나오는 것은 1번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 풀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자, 그다음에 10번을 한번 보세요. 자, 3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연평균 지출액을 구해라. 그럼 일단 1,000만 원에 대해서, 자, 곱하기 12분의 12로 가중하고요. 그 다음에 1,200에 대해서 12분의 7개월로 가중하고요. 그 다음에 900에 대해서 자, 12분의 거기 9, 10, 11, 12, 4개월 가중하자. 그러면 요거는 1,000만 원이 될 것이고 자, 요거는 700만 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은 300만 원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연평균 지출액은 요렇게 2,000만 원이 되겠더라.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무형자산으로 보고하기 어려운 항목은 프로젝트 연구단계 1번이 답이죠. 그 뒤에 나오는 어업권 저작권 프랜차이즈는 이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근데 이제 1번은 무조건 단기 비용이다. 자, 12번. 자,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 될 세 가지가 있죠.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통제가 가능해야 되고, 미래 경제 효익이 있어야지. 3번이 답이다. 자, 13번에 보시게 되면 이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했대. 투자부동산 분류돼 있지. 회계처리 관련해서 X1년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러면 주식의 3일은 원가 모형으로 투자부동산 평가한대요.
공정가치평가 안 하고 원가 모형은 감가상각을 해주면 되지. 그래서 6억 원에 대해서 거기 잔존가치, 자, 6천만 원을 빼주고, 자, 이것을 우리가 정해법 30년으로 나눠주자. 30년으로. 근데 이게 10월 1일 날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10월 1일이면 곱하기 12분의 3개월을 이렇게 해주죠. 자, 그러면 5억 4천만 원이 되겠네요. 자, 이것을 30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3 나누기 10이다라고 하면은 450만 원이 나오겠어요. 450만 원 당기순이익이 감소된다. 이거 감가상각비니까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14번에 보면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 대손이 확정돼서 상계된 매출채권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일단 대손충당금 요거 구할 때는 14번에 일단 이렇게 두 가지로, 자, 여기는 이제 대손 상각비에 대한 얘기고 대손충당금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일단은 기초에 거기 이 지금의 X2년 12월 31일이죠. 이렇게 저번 연도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42,500원이었다. 이렇게. 그리고 X2년에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이것이 이렇게 돼서 총 7만 얼마? 72,500원이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말에 이렇게 최종 거기 기말의 대손충당금은 85,000원이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72,500원이다. 그럼 여기가 72,500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될 텐데 85,000원이 되려면 얼마가 빠져야 되냐면 3만 원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3만 원이.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에서 3만 원 대손이 확정이 돼가지고 그걸 쓰고 쓸 때는 대손상각비 계산 안 하죠. 그럼 이제 얼마가 남았냐면 12,500원 남았는데 거기다가 기말에 설정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답은 확정된 금액은 3만 원이 되겠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그 3만 원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5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금융상품을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때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 이거 금융부채 얘기죠.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 여기 지금 그 계약상 의무라고 해놨는데 왜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현대자동차 에쿠스 5대의 가치에 해당하는 확정되지 않은 금액의 현금. 자, 그러면 5대 확정 수량인데 거기 그 금액이 미확정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것은 거기 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의 이 현금을 대가로 자기지분상품 380주를 인도하는, 거기 380주가 확정 수량인데 그 금액이 미확정돼 있지. 그러면 이거는 결제수단인 부채. 자, 자기지분 상품이 그 결제 수단일 뿐이에요. 자, 세 번째,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미래 시점에 확정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우선주. 이거는 이제 금융부채지. 자, 이 3일회계 법인과 동일한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그 자기지분 상품을 인도할 계약. 이거는 다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금융부채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1번이 답인데 그 2, 3, 4가 어렵죠. 어려워요. 여러분들 재무관리사 수준에서 어려워 이게. 근데 이제 1번에 의무라고 해놓고 금융자산이다? 그럼 그거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래서 16번을 한번 보세요. 자, 16번에 보면 주식을 1000주 FBOCI로 지정했네. X1년과 X2년 말에 이 기타 포괄손이 누구에 계상할 평가손이 각각 얼마인가?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거기 기타 포괄손이 누계획으로 계상할 금액이 있지 손익계산서에 기타 포괄손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 취득원가
한 주당 5,000원인데 12월 말에 6,500원으로 1,500원이 올라갔어요. 그 1,500원 곱하기 거기 1,000주 하면은 우리 150만 원이 재무상태표에 적혀 있을 거예요. 이익이. 근데 이제 그 다음 연도에 갔더니 4,900이에요. 그 4,900이면 우리 6,500에서 4,900이면 얼마가 떨어진 거예요? 1,600이 떨어졌지. 곱하기 1,000주다. 그러면 160인데 160은 변동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연도에 150이 있다가 160이 변동했으니까 150 이익은 다 없어지고 손실 10만 원만 남아있겠지. 이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시점을 묻는 건지 우리 기간을 묻는 건지 그거를 잘 좀 봐주셔야 되게.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즉 말해서 우리 X년 말에는 150이라는 이익이 있다가 여기 X2년 말에는 여기 지금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160이 발생해서 결국은 마이너스 10만 원이 남아있다. 그래서 요걸 물어보는 문제다 이거예요. 이게 재무상태표에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17번. 자, 주 3일은 X1년 1월 1일에 만기 3년 액면금액 1억 원 표시이자율 10%인 사채를 발행하였다.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되고 사채 발행 시점의 유효이자는 8%라고 할 때 사채의 발행가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죠. 자, 1억 원에 거기 그 유효이자율 8%이니까 일단 답은 1, 2번은 답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표시자율 10%인데 유효이자율이 8%면 할증 발행된 거예요. 여기 8%로 되어 있는 0.79384. 거기 1억 원의 10%인 우리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연금의 현가 계수는 2.5771. 자, 1억 원 곱하기 0.79383. 그 다음에 1,000만 원 곱하기 이제 2.5771. 자, 하게 되면 이것은 105-154-000 해서 우리 이 17번의 답은 그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18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 전환사채를 발행했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거기 그 봤더니 발행 금액은 액면 발행했어요. 근데 일반사채 발행했을 때는 90이래요. 전환사채 발행가액은 100인데 그럼 얘는 부채 90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요소 10만 원. 이게 전환권 대가란 말이에요. 이건 부채, 이건 자본. 이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은 100만 원인데 그 안에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가 결합되어 있지. 일본의 사채 발행일에 이 부채는 90만 원이 증가한다. 그리고 2번 사채 발행의 전환사채 발행으로 자본이 10만 원 증가한다. 그리고 세 번째 전환사채 관련해서 이자 비용은 동일한 조건의 일반사채에 대한 유효이자를 적용해서 산정하죠. 그래서 거기 이 90만 원은 그렇게 구한 거예요. 자, 만기 지급하는 금액은 액면 금액의 이자 비용과 산할증금을 포함한 110만 원이다? 틀렸죠. 만기 지급하는 금액은 거기 산할증금이 10만 원 붙어 있으니까 액면 금액하고 산할증금이지. 산할증금. 그리고 이자까지 만약에 포함한다면 120만 원이 돼야지 이게. 액면 금액은 100이고 산할증금은 10만 원이고 그리고 만기 때 이자 10만 원 또까지 지급하면 그 120만 원이 지급되겠죠. 이게. 그래서 18번에 답은 4번이 틀렸네. 이게. 자, 그 다음에 19번. 우리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 1년간의 제품 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X1년에 판매된 500만 원의 제품에서 중요하지 않은 결함이 발견된다면 5만 원. 자, 그리고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면 20만 원. 자, 그리고 돼 있는데 500만 원에 대해서 판매된 제품의 80%에는 하자가 없대요. 제로래요. 이거는 이제 80%는 하자가 없고
그 다음에 그 15%는 중요하지 않은 하자가 발생할 거고, 치명적인 하자는 5% 이렇게. 그러면 요것이 바로 우리 기대값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 곱하게 되면 이것은 7,500원이 되고요. 요거는 10,000원이 되고요. 요건 제로가 되지. 그래서 17,500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더라. 자, 그리고 X년도에 뭐 실제로 지출된 거 없으니까 전액 다 충당부채로 잡아줘야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0번. 자,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 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건 이제 충당부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뭐예요? 20번에 답은, 2번이 되겠네. 충당부채. 부채로 잡아야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1번. 자, 다음은 주계 3일의 자본, 변동표다. 이게 표시 방법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1번에 보면, 유상증자. 자, 유상증자 하면은 자본금이 늘죠. 그 다음에 2번에 기타 포괄세 평가이, 그거는 기타 자본 요소로 들어가야지. 거기 이익 잉여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 그것이 잘못됐다. 단기순이익은 이익여금에 들어가는 거고요. 배당금 지급도 이익여금에서 차감하는 거고,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22번. 자, 기타 포괄세는 누계. 이것도 우리 다 뭐 비슷한 문제인데, 일단 자본금 아니고요. 주식발행 초과금 아니고요. 얘네들은 다 납입자본이에요. 그리고 자본금이고 우리 자본 잉여금이지. 보험 수리적 이익이 바로 기타 포괄 손이 누계에게 들어갈 항목이고, 재평가 이익도 들어가야죠. 미처분 이익금하고 자기주처분 이익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250하고 50 합친 300만 원. 그게 3번이 이제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3번에 주식회사 서울은 X1년 1월 1일 주식회사 부산에 상품을 할부로 팔면서 원가가 600이고 할부대금 매년 300만 원씩 3년간 그 현재 가치 하게 되면 그게 매출이죠. 미래에 지급되는 거에는 이자가 껴있기 때문에 이자를 제거시킨 거기 12%다라고 해서 2.40183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현재 가치가 바로 매출액이다. 자, 이자를 다 제거시킨 현재 가치 2.40183. 자, 7, 205, 490. 그리고 원가는 60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출 총 이익은 이렇게. 자, 그래서 23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 매출 총 이익을 구해라. 자, 24번에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는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그 수익을 인식하죠. 그러니까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 시점에 얘가 아닌 거. 자,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이거는 한 시점이 아니고 기간에 걸쳐 인식할 때 나오는 얘기죠. 기간에 걸쳐, 즉 동시에 효익을 얻고 소비한다. 이건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24번에 1번이 답이다. 자, 나머지 위험과 부상의 고객한테 넘어가고 고객한테 법적 소유권이 있고 물리적 이 점유가 이전됐다. 이거는 한 시점에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이 예죠, 그게.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25번. 자, X2년도 공사 손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근데 봤더니 X2년도에 3천만 원하고 저번 연도에 1천만 원, 4천이고 이 추정 총 이 계약 원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추정 총 계약 원가 자, 얼마냐면은 X2년도, X1년도 누적치 X2년도 단기분. 자, 요건 이제 누적이고요.
요거는 이제 누적이지. 근데 요게 2년이니까 거기 이 5천만 원에서 4천 뺀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인식되어 있죠. 이렇게. 자, 그런데 X1 1년도는 25%, 1,000만 원 나누기 4천이면은 25%, 그럼 5천에서 4천 뺀 1,000만 원의 25%면은 이제 250이 계산이 돼 있었죠. 그럼 당연히 요번에 750을 이렇게 750만 원이 이익이다. 2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어요. 25번의 답은 3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6번. 자, 다음 주 건설계약의 수익과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올바르지 않은 거. 자,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에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 계약 수익 계약원가는 우리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 비용을 인식하죠. 자, 이번 하도급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자한테 성급한, 이거는 그냥 돈 준 거지 공사 진행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번에 포함시켜야 된다? 틀렸지. 자, 우리 하도급자에게 성급한 금액은 진행률 산정할 때 반영하면 안 된다. 총 계약원가, 총 계약수익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면 예상선 즉시 비용 처리하라 그랬어요. 건설계약의 결과를 실질성에 추정할 수 없으면은 계약 수익은 계약 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성이 높은 금액만 인식하고, 그리고 발생 원가는 단기 비용 처리하고, 그리고 회수 가능성도 낮으면 계약 수익은 인식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27번. 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퇴직급여 제도는 확정기여제, 확정급여 이거 포함하죠. 단기근무원가는 단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을 제공한 거 발생하는 확정급여 현재가치 증가액을 말하고요. 사회적자산 출연하는데 이때 사회적자산은 장부 금액으로만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공정가치. 자,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로 측정하고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 용어를 잘 좀. 4번에 보면 이제 확정기여제도는 기업이 기여금을 불입함으로써 모든 의무가 종료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8번. 자, 주식 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 이것과 관련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종업원 및 유사용역 제공자에게 제공받은 용역의 보상 원가. 자, 부연 지분사 및 공정가치 수량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부연 지분사 및 공정가치 신뢰성에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지분사 및 공정가치는 무슨 현재로? 종업원 및 유사용역 제공자를 그냥 종업원으로 표현하면 부여일 날에 부여일. 그래서 28번의 답은 1번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9번이에요. 29번. 자,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X1년과 X2년 말에 이연범위에서 자산부채 내역이다. 주식회사 3일이 X2년에 인식할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X2년에 부담할 법인세액은 40만 원이다. 그럼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단기 법인세 부채 얘를 먼저 구하죠. 그게 거기 지금 40만 원이래. 이게. 이번에 내야 될 이것이. 그리고 두 번째 이연 법인세 변동분을 구하죠. 변동분은 기초와 기말의 차이예요. 이게 X1년도에 이연법인세 부채가 5만 원 있다가 X2년도 말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15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채가 거기 5만 원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자산이 이연법인세 자산이 15만 원이 증가했다. 얘가 부채니까 자산의 증가는 이거 반대부호로 부채의 감소도 반대부호로.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제 법인세 비용은 40에서 이거 다 가감하면 이것은 20만 원이 40에서 20만 원 빼보세요. 그러면 20만 원이 되겠지. 그래서 29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0번을 보게 되면 1월 1일 날 취득한 내용서 5년의 계장치 10만 원을 정률법으로 이것도 정률법이 나왔네. 이게
X3년도 1월에 정액법으로 바꿨대요. 그게 추정의 변경, 전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40% 감가상각비는 4만 원이 되고요. 자, 10만 원에서 4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해서 40% 그러면 2만 4천 원이 되고요. 그래서 10만 원 주고 산 것을 이렇게 두 번 감가상각을 하고 나면 3만 6천 원이 남아있지. 이렇게. X3년도에 이걸 정액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3만 6천 원 남은 거 가지고 잔존가치가 없죠. 잔존가치 없고, 그리고 이 내용론수 종료 시점에 없고, 상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년 중에 우리가 2년을 감가상각했으니까 남은 연수는 3년이더라. 이렇게. 12,000원이 되겠더라. 그래서 30번에 이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30번의 답은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31번을 한번 봐보세요. 31번. 자, 31번에 보면 이것도 뭐 나왔던 이 비슷한 문제인데, 업종 평균 주가 수익률은 10배다. 우리 주당이익은 이 500원이다. 그래서 거기 말하는 퍼 주가거든요. 요것은 이제 EPS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 퍼라고 하는 게 10이 나왔는데 거기 EPS라는 것이 500이니까 이거 당연히 5,000원이 되겠다. 나왔던 거 또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31번의 이 답은 4번이 되겠다. 32번에 거기 40% 90만 원에 취득했죠. 근데 순장부 금액은 200이어서 40% 곱하면 원래 80인데 10만 원을 더 줬죠. 그러니까 더 준 것을 우리는 영업권이라고 그래요. 영업권이다. 이렇게. 영업권. 자, 그런데 이 기중에 당기순이익이 30, 그럼 40%니까 이제 12만 원만큼 이 이익을 잡아주죠. 관계투자주식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102만 원이 되겠다. 102만 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3번 지분법에게 처리에 대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지분법은 취득 시점에 관계기업 투자 시동가로 기록을 하고요. 피투자회사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우리 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 우리도 나도 지분법 이익으로 처리해주고, 배당금 지급을 결의한 시점에 투자회사가 수취하게 될 배당금 금액을 투자주식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죠. 그리고 네 번째, 취득 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회사 순자산 변동액을 투자주식 계정에 반영하는 게 지분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영하지 않는다. 33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4번. 자, 기능통화와 표시통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기능통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지요. 기업의 본사가 속해 있는 국가의 통화를 의미한 아니죠.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라고 해서 본사가 속해 있는 국가의 통화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본사가 만약에 대한민국이더라도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는 유럽이면 유럽의 법률에 적용을 받고 가격 결정도 유럽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가격 결정되고, 그러면은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는 유로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본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34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 자, 표시통화는 재무제 표시되는 통화예요. 그래서 어떤 통화든 가능하고, 기업의 표시통화, 기능통화 다르면 이거를 환산해 줘야지. 기능통화로 외화 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 기능통화 상의 현물 환율을 외화 금액에 적용해서 이 기능통화로 환산해 줘야지. 그러니까 기능통화가 원화예요. 근데 이 회사가 만약에 외국에 수출을 하게 되면 거기서 만약에 달러로 받기로 돼 있다. 그러면 기능통화하고 다른 통화로 받게 돼 있지. 그걸 외화 거래라고 그래, 이게. 그러면 그 외화를 기능통화로 바꿔줘야지. 그래서 거래일의 환율로 바꿔줘야지. 자, 그 다음에 35번. 자, 화폐성 항목이 아닌 거, 매입 채무, 장기 차익금, 장기성 매수 채권. 이거 다 우리 채권 채무지요. 근데 선급금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6번. 자, 파생 상품. 자, 이 상품은 우리가 선물, 옵션, 그 다음에 선도, 스왑. 이 네 가지 파생 상품이죠. 거기 상장 주식은 파생 상품이 아니고 이건 기초자산. 자, 36번에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번. 자, 리스 이용자의 리스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리스 기간 종료 시점의 잔존 가치 중 보증되지 않은 금액이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무보증이지, 무보증. 무보증은 리스류에 포함되면 안 되지, 이게. 그래서 거기 그 37번에 1번이 이제 답인데, 이번에 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리스료. 처음에 리스 계약을 맺으면서 앞으로 물가가 오르면 그 물가에 따라서 우리 리스료 변동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건 미리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거 미래 캐시플로우에 들어가요. 그리고 3번에 리스 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행사 가격 돈 나가죠. 그리고 네 번째 고정 리스료 돈 나가죠. 이거 다 리스료에 들어가는 건데 1번에 나오는 무보증은 안 들어간다.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38번. 자, 3일 리스는 X1년 1월이 매기 말 12,000원 지급 조건의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4년간의 리스 기간 종료 소유권을 주식회사 용산에 이전하기로. 이거 금융리스죠. 소유권 이전 약정되어 있는 거. 리스 약정 현재 리스료의 현가는 4만 원이다. 리스자산의 내용수 5년 잔존가치. 감가상각법은 정해법이고 X1년의 주식회사 용산의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거기 이 리스 약정일의 현재 리스료 요것은 우리가 리스 부채라고 하는데 리스료의 현재 가치를 리스 부채가 지금 얼마냐면 4만 원 이렇게. 그거만큼 이제 사용권 자산 4만 원을 잡아주죠. 뭐 리스계에서 직접 원가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소유권은 약정돼 있으면 요 감가상각을 우리가 내용연수로 감가상각을 한다. 이렇게. 만약에 이것이 이전 조건이 아니고 반환 조건이다 그러면 리스 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4년하고 5년 둘 중에 짧은 걸로 가는데 이건 이제 내용연수로 가는 거지. 거기 5년으로. 그럼 이제 58에서 8,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죠. 3번이 되겠다. 5년으로 해줘야 돼요. 이거 나눠주면 이제 이거 8,000원이 나와요. 자, 39번. 자, 다음 중에서 현금흐름표 상 활동의 구분이 다른 하나를 고르면 1번 원재료 매입 대금. 이거 저 영업활동이죠. 재화 판매 용역. 이거 이제 영업활동. 1번 영업활동, 2번 영업활동, 3번 종업원 관련된 거 영업활동이에요. 4번에 보면은 유용자 취득, 이건 이제 투자활동이지. 자, 그 다음에 40번 보면은 자, 영업활동이라는 현금흐름을 구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근데 봤더니 거기 이익요금은 전액 당기 순이익으로 인해 증가됐다. 거기 지금 X1년 말에서 X2년 말 이 이익요금이 얼마가 변동했냐면 5만 원이 변동했죠. 5만 원이. 그러면 그 5만 원 당기 순이익으로 출발한다. 자, 이걸 우리가 간접법이라고 하죠. 자, 봤더니 기계장치 처분한 거 없고요. 그러면 거기 저 위에 가서 기계장치가 얼마냐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한번 봐보세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3만 원이 증가됐지. 그 감가상각비를 우리는 제거시켜야 돼. 이렇게. 자, 그리고
처분한 게 없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해가 없어요. 그리고 단기차입금은 단기 중에 전에 현금 상환했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요것만 제거시키고 그러면 요것이 뭐가 되냐면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손익만 남게 되죠. 그럼 거기다가 영업활동 관련되어 있는 재무상태표 증감만 반영해주면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거기 매출채권하고 매입채무 두 가지밖에 없네. 자, 매출채권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만원이 증가됐네요. 그리고 매입채무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3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됐네요. 자, 자산의 증가는 마이너스고 부채의 증가는 플러스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 현금 유입액이 되겠더라. 그래서 그 금액이 이 10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더라. 자, 해서 이것도 다 풀었네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